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지난 13강에서는요 사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열 반응과 임상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4강에는 좀 강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강과 2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 오열에 대한, 뽀페에서 나오는 오열에 대한 점도별, 색상별로 오열이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2편에서는 직물과 물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열 중 반응과 임상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열을 하면서 부항급 속으로 뽑혀서 나오는 혈액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혈의 경우는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말해 부항급 내에서 바닥에서 차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한동안 시간이 경과해도 굳질 않습니다. 어혈일 경우에는 생혈과는 달리 뽑혀서 나오는 속도가 느리고 나오자마자 굳어지게 되는데, 점도상 순두부 형태의 어혈이 있고 생혈처럼 선홍색을 띠나 질기고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의 어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의 색상이 검고 덩어리지거나 선홍색의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진물이 나오고 물질도 생기며 심지어는 거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열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열의 종류와 부가적으로 추출되는 진물 등에 대해 구분하는 이유는 보양 횟수를 더해갈 때마다 사열 부위의 상태를 기록지에 적절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열 부위의 상태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지에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용어로서 기록지에 기재하게 되는데, 차후에도 기록지만 읽어보면 사열 부위의 상태와 진행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도별, 색상별 오열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오열이라는 것은 순두부 형태로 마치 젤리 같으며 색상은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질긴 오열은 색상은 선홍색이나 반짝거릴 정도로 탄력성이 있는 고무줄같이 보이며 이쑤시개로 위로 들어보면 오열이 잘 끊어지지 않고 통째로 들릴 정도로 질긴 오열입니다. 경험상으로 이런 질긴 오열이 나오는 경우는 제법 큰 통증을 수반합니다. 물론 일반 오열보다는 시간적으로 형성된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검은 오열은 혈액의 색상이 검고 추출되는 나오는 속도가 아주 느리고 수없는 MP를 반복하여야만 뽑으실 정도로 점도가 상당하여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소똥이나 탑처럼 쌓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홍색을 띤 오열과 섞여 부분적으로 추출되기도 합니다. 검은 오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열로 변한 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쳐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고, 검은 오열이 추출된 부위는 경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 수준도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깊은 부위에서 추출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리 깊지 않은 부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출되기도 합니다. 부항급에서 닦은 휴지 위에서 잘 살펴보면 일반 오열인 것 같으면서도 군데군데 검은 오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항급을 올려놓고 사열을 진행하다 보면 사친 구멍 위에 개구리 알처럼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 덩어리가 점차 커지며 사친 구멍 위로 우글우글 모인 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항끝과 피부와의 사이에 간극이 조금 있어 제대로 음압이 안 걸리는 경우에 부항끝 주위로 거품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부항끝 테두리에서 넓은 부위로 생기고 거품의 크기도 커서 사엘 구멍에서 나오는 거품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오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거품은 부항끝 내의 음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크림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채워서 음압의 손실을 메워야 됩니다. 이것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굴곡진 부위로 인하여 피부와 부항급이 밀착이 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되돌아가서 사친 구멍에서 거품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혈액의 차단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시간적으로도 상당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뒤에 진물이 나오는 이유에서 설명하겠지만, 모세혈관과 세포 간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불가능해지면 세포와 조직에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이렇게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세포뿐만 아니라 조직의 산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모여든 수분, 즉 조직액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탄산이 되어 공기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 내의 가스도 이와 같은 이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탄산을 이용한 탄산수 청량음모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조직액의 증거와 맞물려 있으므로 거품이 나오는 곳은 나오지 않는 것보다 모세혈관의 차단도, 즉 혈액의 차단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이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견고한 상태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품이 나올 경우 해당 부위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품도 당연히 상단지에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기왕 언급한 김에 혈액가스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내에도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여 탄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나 탄산가스는 폐에서 방출되기도 합니다만, 혈액 내에 남아있게 될 경우 산사의 이용농도, 즉 pH가 낮아져 산독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4-1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2강은 진물과 물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일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